안 그래도 이걸로 와야 된다니까.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묘목을 접붙이는 거라 하거든요. 어떤 씨앗을 뿌려서 대목을 키운 다음에 그 대목에다가 이제 실생, 복숭아 복숭아, 사과면 사과 품종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이 되면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놨잖아요. 이게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사가시는 이제 묘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키워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나무를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나무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하자인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은 어디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걸로 해서 저한테 이제 아름아름 이제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이나 이제 중간에 이제 농원들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제가 나무가 괜찮고 하면 나무 내가 사고 싶은데 몇 주 주십시오 하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뭐 수량 맞고 가격 맞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팔로 다녀야 돼요. 다른 분들처럼 2세가 아니다 보니까 팔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수기에 직접 찾아다닙니다. 농원들. 영업을 뛰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영업해야 됩니다. 영업 안 하면 나무 못 팔아요. 그러면은 과일이나 이런 건 공판장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막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는 공판장이란 게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생산해서 내가 만약에 5,000원이다 6,000원에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묘목값은 내가 만든 거는 별로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묘목값이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생산해서 직접 팔아야지 조금 많이 남고요. 그냥 생산만 해서 농원에 납품을 하게 되면 버는 금액은 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 사러 오시기도 하시나요? 개인도 오시죠. 저 농원에 이렇게 DP를 하게 되면 뭐 자기가 찾는 나무가 있어요. 뭐 매실나무 있어요, 뭐 체리나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필요하시면 오셔갖고 직접 한두 주도 사가신 분도 계시고 몇천 주 사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이번 년에 좀 확장을 해서 포함하면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첫 해 매출이 한 1억 조금 넘었어요. 1억 좀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이라면 많이 남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다음 해에 또 농사 짓고 뭐 임대비 내고 비료값, 이게 식값 뭐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없어요. 통장에 진짜 한 2천만 원 좀 남았나? 순수익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다음 해에 또 농사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은 거예요. 정말 큰 농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완전 진짜 씨앗 같은 존재고요. 주로 사용되는 비용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농약값, 땅값이 왜 들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땅은 정말 10,000평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00평은 임대입니다. 그럼 임대라 치면 평당 만약에 1,000원만 줘도 9,000평이면 돈이 얼마예요? 1년 임대다 보니까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농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평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농약은 많이 치거든요. 들어오는 돈 단위가 크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크네요. 그렇죠. 인건비도 있잖아요. 내일 또 한 300, 400만 원 꼴 또 이틀 일하시는데 돈 나가고, 이제는 인건비가 정말 비싸요. 남자가 지금 한 15만 원, 14만 원, 여자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밥값 빼고 창값 빼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뭐 거의 한 사람당 한 17만 원, 18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농사 쉽지 않아요.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묘목을 지금 접붙이게 하고 계신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는 소매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한 5,000원에서 6,000원 선? 이거 네.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2,000원 정도 이상은 치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뭐 2,000원 들었나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묘목농사 하시면서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이번 년에 좀 농사를 망쳤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밭도 그렇고 이제 옆에도 그렇고 씨앗이 발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복숭아나 감 이제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썩는 거죠. 비가 계속 오니까. 여기 보면 저거 안 붙인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접사분들께서 이렇게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고맙게도 이렇게 다 보시고 해서 이런 거 빼고 뭐 빼고 하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파는 거는 내가 만약 2만 개 붙여도 2만 걸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많이 죽을 때는 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죽으면 저는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 뭐 1억 말씀을 드렸지만 뭐 1,000만 원도 못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묘목농사는 일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처음엔 전 속았어요. 묘목농사는 비 오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더우면 안 한대요. 그래서 와 나이스 그러면 난 너무 좋다. 근데 막상 그런 거 없고 11월 12월에는 방을 해서 접을 붙이고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장사철 준비해야 되고 2월 달에는 이제 장사 시작하지만 또 농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묘목도 굴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심겨 있는 나무를 갖고 와서 농원에 또 심어야 되고 그럼 이제 6월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럼 7, 8월에는 조금 더워서 쉬었다가 9월 달에 또 다시 또 일을 조금 하다가 한 4개월 정도는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쉬는 기간 동안은 뭐 하셔야 있는 거예요? 쉬는 기간에는 공부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농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묘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하러 가요. 제일 쉴 때 그분들은 안 쉬시거든요. 다른 농원들은 이제 어떤 나무를 사야 되지 고민하시고 찾으러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농원에 가서 새로운 품종 어떤 거를 찾는지 모르니까 내가 안 되는 품종을 만약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농가에서 이런 품종 생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나요? 그렇죠. 계약 재배라는 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밭 말고 다른 밭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거의 다 계약 재배가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준 수목을 가지고 접을 다 붙여주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캐서 드리는 거죠. 그게 한 6,00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만 좀 잘 돼 있으면 좀 수익이 안정화가 많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값이 좋아야지 이제 좋은 거죠. 이번 년 같은 경우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정말 쌌거든요. 농비 거의 안 남을 정도로 거의 그냥 100원, 200원? 나무 하나예요? 네. 농민이 파는 값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로 해서는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죠. 5년차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농사도 있었을 텐데 나무 농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를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아시는 대표님께서 묘목을 수입을 한번 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묘목 그게 뭐지? 저는 전혀 모르다가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촬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묘목일 잠깐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묘목일을 잠깐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농사꾼이 되었죠. 아니 이거를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5년 됐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한 2년 정도는 다른 대표님 농원에서 한 2, 3년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받고 나와서 했지만 지금도 모르는 건 천재예요. 일하러 오시는 사모님들이나 대표님들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 이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깨우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밭에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네요. 에휴, 저 엄청 쓸쓸해 보이죠. 진짜 울고 싶은데 저쪽은 씨앗이 그래도 발화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쪽은 땅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씨앗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발화가 안 돼서 그 원래는 엎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없는 것도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볼 때마다 좀 막막합니다. 이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접을 붙이기 전 단계라서 한 2달 뒤면 붙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 자란 거예요? 작년 4월에 심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10개월은 됐네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팔아야죠.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되니까 얘네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정도는 빼야 되니까 일단은 만들려고 합니다. 묘목을. 연고 없으면 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님이나 뭐 누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산엔 연구가 없었어요. 묘목하면 경산이라고 해서 경산에 오게 되었던 거고 땅은 처음에 지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농지은행이라고 이게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땅 임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처음에 400평을 임대를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옆밭도 아시는 농가가 생기고 또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알다 보면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계약을 늘려가고 하시다 보면 이제 돈이 좀 생기면 뭐 대출을 당연히 끼겠지만 땅을 사서 또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근데 농사를 시작하려면 보통 처음에 좀 초기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배우 생활하고 알바해서 모았던 돈이 한 1억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게 가지고 온 건데 땅 사는데 돈 다 들어갔어요. 저는 나머지 차액은 대출이 또 들어가 있고요. 제 거보다 농협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면서 그때 한 2, 3년 동안 일하면서 스승님 농원에서 일했으니까 거기 일하면서 또 벌었던 돈으로 이제 농기계 하나씩 사고요. 아 그래서 알바비처럼 월급을 받으셨던 네, 거예요? 월급을 받았죠. 그걸로 이제 땅 하나 산 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지금 사니까 농기계 산 것만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좀 농사 짓고 있으면서. 나무 농사하면서 농기가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약 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뭐 밭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이 밭에 오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밭에 가서 또 약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 똑같은 거도 한 2-3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비닐 덮는 것도 따로 있고 꼴린 거 따로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계를 안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여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저도 1년 차에는 대여를 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당연히 어떤 지자체마다 자기들이 맞는 기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 철에는 그분들이 다 빌려 가실 거죠. 그러면 저는 못 빌려요. 복불복인 거예요. 내가 신청을 잘해서 빌리면 빌릴 수 있고
잘못해갖고 하면 그럼 그 시기를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딱 이 씨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씨앗이 안 트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자기 기기가 좋아요. 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급하게 사용하시거나 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고요. 자기 돈 다 쓰지 말고요. 지원 사업. 특히 기농인분들은 기농인 지원 사업, 아니면 이제 일반 분들이라면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정말 많거든요. 그걸 꼭 활용하셔서 농기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1-200만 원 진짜 금방금방 나가요. 그런 정보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을 받았죠. 뭐 저희 경산시에서는 또 이제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마다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연초나 연말에 그런 정보가 많이 떠요.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무 농사 지금 계속 짓고 계시는데 네.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살 맞으면서 일한다 생각하신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진짜 평만 해도 진짜 1년 먹을 거 조금씩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실 거면 진짜 마음 제대로 먹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니까 초기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계속 5년간은, 저도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계속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은퇴하셔갖고 퇴직금 받아서 들어오신 분, 그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두러 들어오시는 분들 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작물을 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 지역에 뭐 연구가 있으니까 그 지역 가서 할 거야. 아빠 땅 있어서, 엄마 땅 있어서.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엄마 땅에 농사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과학계 말씀하셨지만 뭐 심으면 바로 달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 4년 뒤에 열리고 빨라도 2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거죠. 풀 내야 돼요. 지금도 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제 봄 되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추천은 드리지만 쉽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